유승민 전 의원님은 항상 이제 자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사람은 범여권에서 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말이죠, 그 김종인 전 위원장,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지지하는 모양새가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특별히 뭐 아유, 처음부터 짓을 해야 되나 그. 그 김종인 위원장이 옛날에 네. 문재인 대통령, 네. 또 그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네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도움 거 아닙니까? 네, 초반에. 예. 이번에 뭐 이제 뭐 대통령의 멘토라고 자칭 하시는 분인데, 한동훈 대표님은 김종인 위원장 아니라 네. 김종인 위원장 할아버지가 오셔도 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국민들이 검사를 뽑지는 않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 윤석열 검사한테 하도 좀 뒤어가지고 그래도 이분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를 픽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지지라기보다는 지금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밀어주는 모양새잖아요. 예. 그분이 한 사람만 이렇게 딱 찍어서 하진 아마 않으실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그 결과가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직선거법 이제 항소심,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 이제 중요한 뭐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국은 신청을 해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나올 수 없는 형량인데요. 2심 재판이 시작되자 본인이 받는 선거법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걸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판 지연 아니냐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아끼시는 분들은 실익도 없는데 이걸 왜 했지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두 분께 좀 왜 들어보겠습니다.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네네. 똑같은 그 선거법 조항 가지고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한 사례가 여러 차례 쌓여 있었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번에 신청한 것도 네. 저는 당연히 재판부가 기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뭐 법꾸라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 법을 좀 안다고 법적인 기술을 써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거는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서류 안 받고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국선 변호사까지 선임할 지경까지 가고 그래서 그거를 변호인들이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정치 지도자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자기 재판을 지연시키고 탄핵 심판은 빨리 하라고 그냥 난리를 치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헌재가 여러 번 기각한 사안이잖아요. 지연시키기에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한번 해본 거다. 본인 생각이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본인 판단해서 한번 한 거지. 지연시키거나 뭐 다른 뭔가를 꿍꿍이가 있어서 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보이는 수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보다는 이제 법률가로서 나는 이걸 한번 따지고 싶다. 근데 그걸 안 했어야지 국민들이 그런 오해를 안 하지. 심플한 의도로 가진 거다. 이번에 보면 헌재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고 재판을 어떻게 하면 지연시키느냐 거기에 관한 온갖 그냥 기술들이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송기록 통지 수령이 없어요. 또 변호인도 지금 선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과 같은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자료 요구서가 결국 헌재로 반송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4일 연속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 신청을 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책 하나 누가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뭐 양쪽 다 자기 거는 좀 지연시키고 상대는 빨리 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경중을 따지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죄는 다르죠. 그죠, 많이 다르죠. 죄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건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재판 지연시킨 거는 거의 뭐 6년, 7년 동안
건 재판이 많고 어리선한 정치인들은 이렇게 많이 재판받는 사람도 없고 제 주변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네. 들어 있는데 이른바 더블 헤이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둘 다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싫어. 윤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대표 싫다는 사람들 정치 있어요. 혐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둘 다 네. 싫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재판이나 수사라는 거는 윤 대통령이 정치 보복 차원에서 했다고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온갖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때 왜 유권자들이 지금 민주당한테 그 정도 의석을 줬느냐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했을 가능성보다는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요. 아니요. 그걸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그렇게 끈질기게 수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네. 일부 그런 측면이 있는지는 그게 모르겠어요. 다수죠. 아니요. 네. 근데 이수석님이나 저나 어지간한 정치인 같으면 아무리 탈탈 털어도 이재명 대표같이 그렇게 범죄 혐의가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거는 그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2심에서 7년 8개월 징역형을 받은 거고 그리고 대북 송금을 누구 때문에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많은 재판받는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다음부터 재판을 어떻게 저 사람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5년 기다리다가 그때 가서 그러면 재판이 속게되는 건지 아니면 임기 도중에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혼란과 불안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2심이 3월 초에 나왔다고 쳐요. 유죄가 됐어요. 만약에. 무죄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유죄가 됐으면 대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대선은 아마 치러질 가능성이 있죠. 뭐 3월 초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그러면 이제 대법의 기각이 최종 되는 판결 이유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이거 정말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대통령 재임 중에 확정 판결을 때렸다. 네. 그러면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은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는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판단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단을 해서 저는 2심에서 스톱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걸 누가 스톱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2심이 빨리 끝나고 대법원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 가지고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밝혀주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제일 깨끗하죠. 대표님 지금 대선이 눈앞에 와 있는데 압도적인 1위를 법원 판결 후보 자격을 취소시켜버린다? 그거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근데 부동 1위라는 것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러 사람이 그냥 경쟁을 하니까 그런 거고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가 독재를 해가지고 다 장악했기 때문에 독재요? 그렇게 딱 나오지. 이재명 대표하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하고 1대1로 이렇게 붙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